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고려 태조 왕건과 임유사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인교 경관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자원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2023 따뜻한 겨울나게 행복 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우승한 상금을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소식입니다. 임미연 의원과 손봉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WBO 여자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 지난 13일 대구 달성군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년 달서 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1월 둘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소각 연주단 선풍 9번째 이야기가 11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화요 국악무대 민소금악 멋과 흥이 11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수학능력 시험 응시연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 대비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24,347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15명 감소했습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15,612명으로 전년 대비 992명이 감소했고 졸업생은 776명이 증가한 7,72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011명으로 지원자가 201명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을 위해 51개 시험장, 1,028개 시험실을 운영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응원 나온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입장한 수험생들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수능시험을 치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 이과 통합체제로 수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수능시험 당일 등교시간대에 1, 2, 3호선 열차 운행을 호선별로 각 4회씩 총 12회 증편하고 열차 운행 간격도 기존 6에서 9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단월당역 등 주요 역사에는 기동검수원 10명을 배치하고 차량기지에는 6대의 비상대기 열차도 준비해두어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 지원과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고려 태조 왕건과 임유사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인교 경관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부의원과 임유사 및 역사 관계자,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인교 경관개선 사업은 왕건의 일화를 바탕으로 왕건이 쉬었던 임유사와 보름달이 왕건의 등 뒤를 비춘 계곡으로 달배골에서 유래된 달빛골을 경관 디자인 소재로 활용했으며 대구 최초 그린시티 인증에 걸맞게 교량 하부의 금태사철, 무늬맹문봉, 수호초 등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경관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다이노웨이브 장수연 대표는 벽화나 조형물 쪽으로 주민분들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꽃을 심는 것과 벽화를 그리는 것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17년부터 상인고가교, 송현고가교, 월촌고가교, 달서 IC교 등 도심의 주요 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24개 팀 110여 명의 봉사자들과 김기열 달서구 의회 부의장 및 권숙자, 박종길 황국주 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정성 가득 담은 김장 김치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10kg씩 800박스의 김장을 담아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상목수 재단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따뜻한 이웃들의 정성을 한가운데 모아서 모든 지역의 독거노인들한테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4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상목수 재단은 달서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세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더 힘쓰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달서구 전체로 퍼져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자원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옥포읍 참사리 달성농장에서 2023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주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 1,500포기를 담가 달성군 관내 취약계층 및 세터민, 보훈단체 등 총 300가구에 전달했고 특히 올해는 달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예년보다 김장량이 늘어나서 힘은 들지만 더 맛있게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대학을 비롯하여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이동빨래서비스, 농촌일손돕기 활동지원, 볼런투어링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도움을 준 후원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와 함께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식전 공연으로 한국무용과 민요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2명의 특기 장학생의 공연을 시작으로 후원인 및 후원업체의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와 희망이웃 현판을 전달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성적 우수 및 특기 장학생 93명에게 1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학생의 감사 편지 낭독 및 감사 꽃바구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장학금을 통해 힘입어서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빛낼 수 있는 항공무용가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지난해 10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특기 장학금, 달서 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929명에게 1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반이 제25회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출전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한 상금을 지난 8일 달서구청장실에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이번 결승전에서 경기광명시 여성축구단과 치열한 경기 끝에 승부차기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며 올해도 우승한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선행을 펼쳐 남다른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대구시장기도 우승을 했고, 그리고 전국대회인 대전 시장기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같이 서로가 의지하고 힘을 복돋우는 게 아마 승리의 그 기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매년 우승하는 전 금액을 하는데 올해도 우승하자마자 우리가 기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고 하나같이 선수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는 데 대해서 단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축구나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달서구 그 여성 축구단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번 전국대회에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뭐 올해에서 뭐 끝날 부분이 아니라 내년, 뭐 후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대구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수분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단장님 모든 분을 마음 한 마음으로 준비를 아주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평소 축구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화목, 월배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대구 중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원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박곡의 옛길, 복원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도시 숲이 힐링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의 등산로를 찾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삼필봉 등 도원동에 있는 수박곡의 옛길 등산로를 걸으며 활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산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와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박곡의 옛길 등산로는 2021년 국토부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수박곡의 옛길 복원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5.9km이며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총 5억 4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조성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와는 다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등산객의 등산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무리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구간 중 일부가 500m의 시멘트 길로 조성이 되었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 비와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길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너무 가팔라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등산로에 계신 또 다른 주민은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계셔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멘트 길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등산로에 시멘트 길이 웬 말이냐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시멘트보다 좀 더 자연에 친화적인 황토, 콘크리트로 공사할 예정이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을 때 월강 수변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화 추진이라는 큰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국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쏟은 노력에 비하면 공사 과정에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너무나도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수박고개 옛길은 과거에 타지방 사람들이 화원장이 열리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산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팔러 다닐 때 이용을 하였고 거기다가 청도 주민들도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산이 시멘트 길로 포장을 해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또한 이로 인한 우천시 또는 우천 후 미끄럼 안전에 대한 심각성 또한 본 공사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를 담당 부서 직원들의 등산 경험의 부족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본 의원이 달서구에서 말하는 명품 편백 숲길을 기대하며 힘들게 올라가서 본 것은 초라한 편백나무 쉼터였습니다. 하여 수박고개 옛길 등산로를 달서 구민이 원하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시 예정지 주변 지역구 출신이며 신성사 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손봉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의 안전불감증과 대구시 신성사 건립 계획이 좌초된 책임을 권영진 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감산동, 두루 1, 2, 3동은 침수와 화재, 그리고 붕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루 3동, 금동 경로당은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금동 경로당은 40년 정도 된 노후한 건물로서 거기에 공사장, 포약 발파로 예상되는 진동 등으로 해서 현재 기둥과 벽면이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은 붕괴 위험에 처해서 여러 차례 본원이 구청장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시공규칙을 여러 번 위반한 건설사의 피해보상 청구나 근본경로당 보수 요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덮어두고 엉뚱한 또는 안전한 곳만 검사한 이런 엉터리 용역 결과 검사서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두루 3동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를 겪어내며 나라를 지켜내셨고 산업 역군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또다시 사고의 위험 속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는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어르신께서 노후라도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3번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동구 센트럴빌 인근의 주택 역시 주택이 오래되어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장이 무너지고 벽면의 균열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아온 두루 3동 주민들은 구청과 현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구청은 이 또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청장님, 두루 3동 구민들 아직도 구청과 건설사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지금이 아니면 공사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두루 3동 구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의 재심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피해 보상, 그리고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소박한 희망마저 꺼져갑니다. 우리 주민은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또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제발 우리 두루 3동 주민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홍준표 시장께서 2024년도 예산안 신청사 건립 설계 연료비 130억을 아직까지 책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 개혁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시발점이 권영진 전 시장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 기금이 1,765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대구 시민의 민심이 이반되고 책임론이 들끓자 느닷없이 시민의 동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건립기금 1,370억을 신천지 등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그 기금을 다시 채워넣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퇴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밝힌 것처럼 빚내서 지을 수 없다는 또는 나에게 묻지 말고 권 시장께 물어보라 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신청사 건립 벽자에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사 건립 계획을 좌초하게 만든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 가고 없고 시민 서로 간의 책임 공감으로 분열되면서 지금은 달서구민의 한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님 보고 계시면은 물론 흘러간 물은 쓸어 담을 수 없듯이 시장 재임도도 못한 일을 지금이야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부디 우리 달성구민들에게만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BO 여자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 지난 13일 대구 달성군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체육회, KBA 대구지회, DS그룹 프로모션 주최, 대구경북 범진 프로모션, 달서 권투체육관 주관으로 달성군민체육관 특설링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박지현 선수와 왕얀 선수의 WBO 여자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 외에도 프로복싱리그 4라운드와 월터급 국제 랭킹전 등을 포함한 총 5경기가 진행됐습니다. WBO 여자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 저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달성군에서 저희가 프로복싱 대회를 최근 10몇 년 동안 주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의 체육회와 함께 저희가 옛날 60, 70년대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최근에 기획을 하게 되었고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조금 성대하게 치러보고자 여기저기 자체 예산 없이 한번 진행하고 내년에 더욱 큰 행사를 달성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 행사 지금까지는 프로대회에 포토박스나 이제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제 우리 대구에서 전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프로복싱이 되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WBO 세계 전초전 경기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권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 달성공원에서 이 큰 행사가 이렇게 시작을 되는 것을 우리 업체도 이 달성공원의 그 발전을 위해서 이래 함께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달성군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업체도 앞으로도 크고 적은 행사에 함께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장정구와 유명우 등 전 세계 챔피언들의 팬사인회 및 정일모, 왕소연 등 연예인들의 축하 행사도 이뤄져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WBO 여성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전초전에서는 박지현과 왕იან의 치열한 6라운드 경기 끝에 박지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경기 전으로 뜻깊은 인사를 하며 경기장을 빠져나왔고 쇼맨십을 소화하는 멋진 선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복싱 유망주인 조승철, 홍기중 선수도 좋은 경기를 펼치며 우리나라 복서들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복싱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스포츠로 오늘날 복싱은 다이어트 복싱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갖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민소각 연주단 선풍 9번째 이야기가 11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민소각 연주단 선풍은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잊혀져가는 민소각의 전통을 살리고 맥을 이어 연주하는 단체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춤과 바람이라는 주제로 비나기, 지신받기, 화무, 승모, 신화위 등 다양한 전통 한국 음악과 무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신화위 연주에서는 은하수를 수놓다 떨어지는 수많은 별들처럼 나는 후회 없이 낙화한다는 내용으로 아쟁과 철연금을 기준으로 여러 악기들이 나누어졌다 모이는 형태로 연주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익숙함을 확장하여 흐드러진 가락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소각 연주단 선풍 9번째 이야기는 11월 19일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요 국악무대 민속음악 멋과 흥이 11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대구시립국악단의 올해 마지막 화요 국악무대로 민속음악 멋과 흥이라는 주제로 민속합주와 민속음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요제전을 펼칩니다. 신명과 흥이 느껴지는 민속합주, 신뱃노래로 시작하고 이어 가야금 산조, 경기서도 남도의 민요를 선보입니다. 각 지역의 민요가 가진 노랫말이나 가락 등의 뚜렷한 특색을 비교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옛날 경기도에 속하는 지역에서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굿으로 행해졌으나 요즘은 음악으로서 무대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는 경기도 당굿, 풋살로 마무리합니다. 화요국악 무대 민속음악 멋과 흥은 11월 21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7일 지하철 용산역에서 구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날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금 고민을 현장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세 담당 공무원, 마을 세무사가 참여해 복잡하고 어려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지하철 상인역에서는 1차로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진행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에 관한 상세한 상담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희망 멘토링 봉사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멘토링 봉사단의 활동 중인 멘토를 대상으로 희망 멘토링 봉사단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2007년 38팀으로 시작해 현재 320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다문화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를 1:1 결연해 학습 지도, 정서 지원, 진로 체험 등 16년째 2,800팀의 멘토와 멘티가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0월 13일까지 멘토링 봉사활동 체험 수기를 공모해 총 65명의 멘토와 멘티가 참여했으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멘티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멘토링 봉사단 우수 멘토 표창, 우수 사례 시상, 2부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28회 달성군 농업인의 기념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도약하는 달성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8회 달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축하며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달성군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 달성군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6일 목포 일원에서 달성군 여성 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달성군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비발디연구소 소장인 이창현 강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특강 및 리더십 향상과 단체 간 화합을 위한 팀빌딩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여성 리더의 자질 향상 및 여성 단체 회원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의 단체장과 회원 32명은 모든 프로그램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K문화의 체험 글로벌 링크 프로젝트 교육 교류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건고등학교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26일에서 11월 5일 약 11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학생들이 K문화의 체험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0월 27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학생 6명과 인솔교사 1명은 대건고등학교의 질 높은 수업, 물리, 미적분, 생명과학, 정보, 음악, 미술, 건축 수업에 참가하여 한국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대건고등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 대건이노팹에서 메이커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SDGs 머그컵과 가죽 키링 등 제작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건 이노팹에서의 체험 및 활동을 바탕으로 10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임원들과 대건고 관계자 및 학생들이 부산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메이커 축제 2023 헬로 메이커에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전통 제품 SDGs 머그컵, 가죽 키링 제품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을 대건고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걸쳐 대구 시내 및 근교의 디아크, 이월드 등 놀이문화와 관광지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경주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대건고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경주 박물관 관람 및 부하라 전통 공연, K-팝 공연, 부스 운영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지향적인 대건고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건고 교사와 이노펩의 도움을 받아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캠핑 체험을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 방문을 마치며 인솔자였던 나자로바 우미다 선생님은 저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준 대건고 교장, 교감 선생님 및 윤석준 부장님, 박종필 선생님, 최선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아쉬움과 그간의 추억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건고등학교 교사 박종필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 학교와의 런치메이커 시간을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인 두 학교 간 학생 교류에 힘쓸 것이고 직접 부하라 42에도 방문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운꽃들 유치원 6년째 다문화 정책유치원 운영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다문화 정책유치원으로 선정된 화운꽃들 유치원은 6년째 다문화 정책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누가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운꽃들 유치원은 유아기 문해력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다문화 유아의 언어 능력 및 문해력 촉진을 위해 자체 개발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및 동화 구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책놀이도 매월 실시합니다. 다문화 주간 운영 시 다문화 유아의 어버이 국가에 대한 의식, 주 생활에 대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여 다문화 유아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비다문화 유아에게는 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의 달서별 빅캠프 캠핑장이 2023년 공공우수 야영장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공우수 야영장 선정은 캠핑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달서별 빅캠프 캠핑장은 공공우수 야영장 중 가족 친화 야영장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달서목재문화관과 숲속 생태 놀이터 및 생활문화센터가 인접해 있어 가족이 캠핑과 문화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에서 대구 소재 선정된 야영장은 달서별 빅캠프 캠핑장이 유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공공우수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 야영장 현판을 제작해 수여하고 야영장을 취재해 관련 소개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누리소 톡방 등에 게재해 향후 1년간 홍보할 계획입니다.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11월 11일 우리 가족 점심은 내가 책임진다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빼빼로 데이로 잘 알려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면서 지체장애인의 날임을 알리고 농업인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또 관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감수성 제고와
가족 간 유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에서는 꼬마 김밥 만들기를 비롯한 우리 쌀 소비 촉진 홍보와 함께 일회용품 근절을 위해 개별 보관 반찬통 지참으로 생활 속 환경보호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자영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상업적으로 매몰된 빼빼로 데이를 넘어 농업인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로 인해 우리 가족과 마을 모두가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느끼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2023년 적극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달성군청 내 군민소통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본청, 읍면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까지 참석해 총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소속 이승모 교수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적극 행정 지원 제도, 소극 행정 예방 등 적극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국 및 달성군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소개를 통해 직원들의 많은 흥미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2021년부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적극 행정이 일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월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청소년 복지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선정된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의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은 만 9에서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선정해 생활, 학업 자립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달성군 나상권 교육복지국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